전세 매물이 이렇게 급속도로 쌓이면서 매매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워낙 높은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울림TV 금토리입니다. 올해 초 부동산 13 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공자리 특례론으로 유동성의 수도꼭지를 활짝 열어줬었죠. 작년 한 해 매우 힘들었던 부동산이 살아나면서 지금 지방까지 부동산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이번 9.16 대책을 통해서 다시 유동성의 수도꼭지를 또 잠궈버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부동산이 정부의 정책의 말을 이렇게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내 집 마련과 투자에 있어서 또는 상급지 갈아타기 있어서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대응하고 대처해야 할지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22년 한 해 0.5%에서 3.5%까지 오른 것은 이런 통화량이 매우 줄어드는 시기, 그러니까 이 댐의 물은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댐의 물은 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사이클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또는 통화량을 조금 풀어주고 또는 다시 회수하고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을 또 살펴보면 대출 규제 완화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열어준다든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시중금리를 좀 압박해서 먼저 내려준다든지 이런 주담대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조금 높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정책자금대출, 그러니까 지난해 보금자리 특례론이나 내년 출시될 신생아 특례대출 이런 것들 매우 저리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아주 부동산이 힘든 상황에 조금 살리기 위한 정책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정부의 정책이죠. 이렇게 물의 양이 많을 때 우리는 이렇게 식물이나 나무를 주택시장이라 봤을 때 돈을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기간에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고 또는 정부의 수도꼭지를 꽉 잠그고 거시경제로 봤을 때 저수지에 물이 별로 없는 기간, 이러한 기간은 주택 가격이 또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매우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죠. 유동성은 지금 2020년 코로나 때문에 20년, 21년, 22년 엄청나게 사상 유례 없이 돈을 많이 풀던 시기였죠. 그리고 이제 큰 인플레이션 때문에 2022년 이렇게 유동성 회수를 위해서 금리를 엄청 올리는 시기, 이런 시기가 지금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부터 22년까지 풀린 돈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23년, 22년 엄청나게 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수지에 물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최근 많이 회복되고 있으니 약간 9.16 대책을 통해서 수도꼭지를 걸어 잠궈버렸죠. 하지만 완전히 부동산이 또 정부에서는 또 하락하는 것까지 또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여지를 남겨둔 것이 내년 1월부터 풀릴 신생아 특례론 대출 27조 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자, 이게 또 하나의 우리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데요. 22년 한 해 우리 이렇게 급락했다가 올해 1월 3일 정부의 완화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급락하던 수도권의 매매가가 살짝 상승으로 턴하는 지금 이런 시점에 이 끝에는 잠시 지금 또 주춤하고 있죠. 2004년 이때 이렇게 하락하다가 약 4년 정도의 상승을 지속하는 이 시점 정도일지, 아니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하락했다가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내리 한 4년 정도를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건지, 지금 이 시점이 지금 현재 2004년과 유사하냐 아니면 2008년과 유사하냐, 이런 게 지금 대립 포인트거든요. 물론 집값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이치가 과거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흐르긴 합니다만 과거와 완전히 정확히 똑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8년과의 다른 점은 제가 보기에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08년에 전세가율은 거의 40% 정도밖에 안 되는 전세가율이 매우 낮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가격이 전세가율 자체가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래도 약 50% 이상을 상회하는 전세가율이 지금 여전히 높은 시기죠.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우리 2기 신도시 수도권에만 약 57만 가구 입주가 기다리고 있던 시기였고 지금 시기는 향후 공급이 매우 부족해지는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다른 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다른 점, 그 하나는 바로 우리 2008년, 2009년 이후에 이런 오랜 침체장을 겪기 이전에는 지금과 같은 2022년 이런 하락이 없었던 시기였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2008년과 다른 점은 2022년 한 해 거의 수도권, 지방 할 거 없이 많이 오른 상급지들은 많이 떨어진 것은 거의 40%까지도 떨어진 이런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08년과는 꽤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자, 지금 이쪽에 추가된 화면이 우리나라 서울의 전세 매물 개수입니다. 2022년 말, 그냥 작년 말, 올해 초를 기점으로 전세 매물이 이렇게 많이 쌓였던 기간이었죠. 전세 매물이 이렇게 급속도로 쌓이면서 매매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 2022년과 같은 이런 매매가가 전세 매물은 크게 쌓이고 전세가 급락이 동반되어야만 이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이렇게 쌓이면서 전세 매물에 이런 급격한 하락이 없으면 이렇게 매매가의 급격한 급락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초 1.3 대책을 통해서 이렇게 정부가 다시 유동성의 꼭지를, 수도꼭지를 열어주니 돈이 시중에 확 풀리면서 이렇게 전세 매물이 많이 쌓였던 이렇게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죠. 또 하나 2022년 이때는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워낙 높은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한다면 전세가는 이렇게 급락했을 것이고 월세가는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랐겠죠. 그리고 올해 초에 뭐 빌라 사기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비아파트의 전세 수요가 다시 아파트까지 들어오면서 급락했던 전세가가 다시 매력적으로 다가오면서 금리까지 내려가면서 다시 전세 수요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전세 매물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전세가 또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다시 이 9.16 대책을 통해서 지금 전세 매물이 가장 없을 때가 이 9.16 대책 나오기 직전이었거든요. 자, 9.16 대책 이후에 전세 매물이 다시 조금씩 소폭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9.16 대책에서 정부가 다시 돈줄을 조이고 쏙꼭지를 잠그니 지금 매매로 내놨던 많은 매물들이 전세로 다시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매매가가 주춤하니 전세도 지금 잠깐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년 이후부터 서울은 24년, 25년, 26년 역대급 공급 부족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내년 서울의 신축 공급이 역사상 가장 부족한 시기. 대신 기축의 매물이 좀 많은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전세가가 급락해야 전세 매물이 이렇게 쌓이면서 전세가가 22년처럼 급락해야 이런 매매가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긴 힘들죠. 왜냐하면 이미 지금 전세 매물이 많이 소진이 되었고 그리고 향후 신축의 공급이 매우 많이 줄어들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전세 매물, 우리나라의 전세 매물이 100개라 하면은 그 중에 81개는 투자자들이 집을 사서 전세로 내놓는 게 81개, 8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취득세 중과가 여전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매우 없는 시기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집을 투자로 사서 전세로 내놓는 이 매물이 매우 지금 급감했고 향후에도 취득세가 풀리기 이전에는 이렇게 전세 매물이 풀리기는 힘든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수도권과 서울이 가격이 많이 회복한 상급지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급락은 2020년, 22년과 같은 이런 급락은 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지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큰 폭의 상승도, 큰 폭의 하락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2020년, 2년과 같은 급락이 나온다면 정부에서 다시 하방을 지지해줄 정책들을 쓸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린 것 같이 지금 정책은 매우 부동산이 잘 통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24년, 25년 전세가가 지금보다는 좋은 흐름을 다시 찾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급락은 나오기 힘든 구조고 최소한 보합세, 약보합 내지 강보합 또는 보합 이 정도로 가격이 흐를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렇게 심리가 확 얼어 있을 때 이렇게 아파트 가격의 회복이 지난 전고점까지 이르지 않은 수도권의 지역 아파트들 그런 것들은 내 집 마련으로서 이렇게 심리가 무너져 있을 때 좀 급매로 내 집 마련을 매수한다면 매우 좋은 지금 이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지금 수도권의 일부 상급지들 과거에 많이 떨어졌다가 과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회복한 이런 지역들은 매우 조심도 해야죠. 먼저 22년 급락하던 전국 부동산 시장을 다시 살려낸 23년 1월 3일 1.3 대책. 전국의 조정지역을 대부분 해제를 했고 그리고 보금자리 특례로는 40조로 유동성의 수도꼭지를 열어줬고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거의 뭐 상급지들 기준으로 30-40%까지 떨어졌던 이 아파트 가격을 다시 한번 살려내는 계기가 됐었죠. 이렇게 1.3 대책을 통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부동산 상승이 이어지면서 큰 불이 번지게 생겼으니 지금 총선 내년 4월 2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9.16 대책으로 다시 이런 상승하는 집값을 눌러준 것이죠. 그래서 9.16 대책에 보면 향후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질 것을 이미 인지를 해서 주택 공급을 더욱 하겠다. 보금자리 특례론을 중단하겠다. 수도꼭지를 다시 잠근 거죠. 자, 그리고 50년 주담대를 제한했습니다. 한 2개월 전이죠, 여러분. 그때부터 다시 정확하게 9월 26일 이때부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춤한 모습이죠. 네, 정부의 말을 매우 잘 듣는 지금 부동산 시장입니다. 향후 변곡점이 될 이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3년 부동산을 살려냈던 게 보금자리 특례론 40조였다면 내년 다시 한번 또 정부의 이렇게 부동산의 변곡점이 될 이슈 중에 하나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보금자리 특례 대출입니다. 우리 보금자리 특례론이 40조 원이니까 27조 원 규모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좀 가늠할 수 있겠죠? 자, 1%에서 3%까지 매우 파격적인 조건이죠.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요가 매우 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이 보금자리 특례론 수요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내년 초부터 부동산 시장이 막 더 얼어붙는다, 또 떨어진다. 그러면 정부는 다시 이 수요를 확대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9억 이하 주택까지 대출을 허용해 준다는 건데요. 자, 이번 상급지들이 많이 상승했으니 그 이하 수도권의 그 이하 급지들을 보면은 뭐 9억 이하 주택들, 아니 뭐 1.5군, 2군급들에 해당되는 곳들이 많죠. 이런 주택들, 그리고 지방광역시의 1군급들, 9억 이하 주택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내년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신생아 특례출 내년 1월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24년 4월달 그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이미 총선 이전의 공약들이 지금 매우 많이 나오고 있죠. 김포, 서울 편입론을 비롯해서 전국의 각 주요 도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이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총선 이전까지 공약들이 엄청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그리고 지금 국토교토부 장관 교체 예비 후보들을 살펴보면 지금 시장 친화적인 이런 분들이 매우 많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부동산 시장에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흐름들이 지속된다면 통상적인 시장으로 다시 또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이렇게 바꾸고 펼 수 없었던 것이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인 것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24년 4월 총선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뭐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도 재편이 될 거고, 정부에서 지금 원하는 정책들을 또 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과 사뭇 다른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약간 미분양이 해소는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방시장들은 미분양이 좀 다시 또 쌓이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분양 대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건설사들도 조금 어려운 건설사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지방시장이 수도권에 비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이 미분양 대책이 없고, 그리고 취득세 공가가 지금 여전하기 때문에 똘똘한 채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에 수도권의 주택들만 많이 회복하고 많이 오르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미분양 대책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취득세 완화가 나왔다든지 그러면 지방이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그리고 지방광역시, 그리고 지방도시들까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걱정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22년과 같은 급락이 다시 한번 나오기는 매우 힘든 구조입니다. 하나는 22년에 이미 전국적으로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전고점까지 회복한 이런 단지들은 제외하고 가격적으로는 다시 매력적인 단지들이 이미 있고, 그리고 또 생겨나고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22년과 같은 급락이 나오려면은 전세가까지 매우 급락하는, 전세가가 급락하면서 매매가의 발목을 붙잡고 끌어내리는 이런 상황이 펼쳐져야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에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또 하나 이슈가 될 24년 중반, 초반 이때부터 다시 미국의 금리가 내린다는 이런 의견들이 매우 많이 모아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24년과 25년은 지금보다 투자 환경이 매우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신축의 공급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게 거의 확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취득세 중과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잠시 전세가 상승이 주춤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세가 상승이 지금 앞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전세 에너지가 채워진다는 것은 결국 매매가 전세가 갭이 줄어들고, 또한 향후 매매가를 밀어올릴 수 있는 힘이 채워진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내 집 마련과 투자해서 잘 준비하기에 매우 적절한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과 투자에 있어서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